안녕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에 향기가 있다. 다영타로의 다영입니다. 오늘은 특별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제가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담비 일로 올래? 담비? 네, 정말 이렇게 1000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셨다는 게 아직까지도 잘 믿기지가 않고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초심을 항상 잃지 않고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 들어갈 내용은요, 제가 왜 타로를 좋아하게 되었고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셀프 질문,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음 컨텐츠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픽업 카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픽업 카드 제너럴 리딩이 뒤에 이어질 거예요. 오늘 제너럴 리딩에 사용할 카드는 여기 있는 온실 컨셉에 맞춰서 허브크래프트 타로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디바인 플로우 오라클 카드 가져왔고, 리바이벌 아트 레노먼드 가져왔어요. 이 세 가지 카드의 분위기가 서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 제너럴 리딩 그렇게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셀프 질문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어떻게 타로 카드를 배우게 됐나요? 저는 일단 제 친구 중에서 한 명이 타로를 공부를 하고 상담도 하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는 타로에 대해서 막 전혀 배워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갑자기 소개팅이 2개가 들어온 거예요. 동시에. 왜 막 그렇잖아요. 없을 땐 계속 없다가 있을 땐 한꺼번에 갑자기 막 들어오는 건. 어쨌든 소개팅이 아무튼 그렇게 갑자기 2개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뭘 고민해, 그냥 2개 다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계속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타로 본 친구가 그러면 어느 쪽이 나을지 카드로 봐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한테 처음으로 타로를 봤어요. 그 친구가 딱 이러는 거예요. A를 만나면 이러저러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 B 남자를 만나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렇게 될 거야.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 남자들이랑 소개팅을 2번 다 했는데 결말이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한 조언을 뼈에 새겨가지고 좀 참고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죠. 어쨌든 그 기억이 굉장히 인생에 몇 번 되지 않는, 손에 꼽는 그런 기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타로 카드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나도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도대체 어떤 카드가 나왔길래 어떤 그림을 보고 그 친구가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유추해내고 예상하고 조언을 주는지, 그런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덱, 와, 이거 이쁘다. 내 지금 뭐 한다. 내 지금 뭐 한대. 그 다음에 2번째, 가장 좋아하는 덱은 뭔가요? 제가 되게, 제 착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로 되게 굉장히 많아요. 되게 많은데 다양한 화가들을 컨셉으로 한 아트 덱들도 있고, 또 현대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그런 덱들도 많기 때문에 전 그런 것들을 모으고 수집하고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꼽자면 저는 윈지컬 타로를 고르고 싶어요. 이 윈지컬 타로, 제가 유니버셜 웨이트 다음으로 2번째로 구입한 덱이고요. 이 카드를 가장 정이 가고 좀 아끼는, 많이 달았는데도 좀 아껴요. 이유는 우선 제 직업 특성상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랑 많이 좀 접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할 때 그 윈지컬 덱이 동화 기반 덱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설명하기도 편하고, 상대방에게 이소무화라는 지식은 다 있잖아요. 백설공주나 황금새 이야기, 이런 동화에 관한
지식은 웬만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면 상담할 때 되게 편해요. 그리고 그림이 굉장히 예쁘답니다. 네. 그다음에 타로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우선 저는 타로를 조언의 도구로 활용하는 걸 좋아해요. 특히 제가 매일매일 데일리 카드를 뽑거든요. 데일리 카드를 뽑으면 그날 하루의 흐름이나 내가 가져야 할 조언 같은 것들을 나오는데, 그런 조언을 일상에 활용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점이 좋아요. 매일의 운세 뉴스에 광고 같은 거 뜨잖아요. 신문이라던가 그런 거 안 봐도 되고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카드를 뽑아서 나 스스로에게 조언을 줄 수 있다는 게 그게 굉장히 매력인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매력은 저는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여기 보시면 저기 그림, 캔버스 그림 있죠? 저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서 이제 미술 쪽으로 진학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러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보러 가는 거 좋아하고 예쁘잖아요. 예쁜 것들 보는 거 좋아해서 너무나 다양한 이 손 안에 들어오는 명화들, 카드들, 그림들 이런 것들을 내 손 안에 있는 작은 미술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손 닿는 곳에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아트, 회화적인 매력에 빠져서 타로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다음 마지막 제가 생각하는 타로의 매력은 바로 제가 저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나 가족이라던가 아니면은 친한 친구들을 상담을 할 때 상담도 아니에요. 그냥 가끔 갑자기 친구들한테 연락이 와요. 나 지금 이게 너무 불안한데 혹시 이것 좀 카드 봐줄 수 있어? 그럴 때 봐주는 거. 당장 무슨 대회 작품 냈는데 그거 어떻게 될지 봐줄 수 있어? 이런 것들. 그냥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사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날이 불안하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금 제 말이 막 운명을 대리하는 그런 무당이나 이런 사람의 말은 아니지만 그 친구가 자기 입으로 내가 지금 힘들다 불안하다라고 털어놓고 그리고 저는 그걸 들어주고 확인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친구의 감정을 받아주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친구들이 점점 밝아지고 도움이 많이 됐다, 정말 고맙다 이런 얘기 듣는 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누군가를 실질적으로 막 돈을 주거나 이런 도움을 주는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과 제 말 한마디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도와주고 또 그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참 보람 있고 가치로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타로의 매력은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질문과도 연관되는데요. 유튜브 채널 타로를 시작한 이유는 카드들이 정말 많은데 현실에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과 이제 대화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게 어렵잖아요. 물리적인 제한도 있고 현재 같은 상황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유튜브라는 소통장 플랫폼을 이용하면 제가 시간과 공간, 물리적인 그런 제약들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카드를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재밌어요. 본업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막 하루에 한 번이나 2, 3일에 한 번 이렇게 자주 영상을 올리진 못하지만 이 채널에 애착을 갖고 있고요. 최소한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올리려고 이제 생각 중이에요. 좋아하는 타로 유튜버 있나요? 네, 저도 많아요. 저는 직관적인 리딩을 하는 분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부분, 카드에 있는 상징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이런 것들은 좀 직관적인 느낌으로 뭔가 보이지 않는 걸 헤아리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키워드와 상징을 아예 떠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 그림에서 이런 걸 상상해내지 하는 그런 상상력이 풍부한 타로 유튜버님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카드 덱을 여러 개 쓰질 않아요.
그냥 하나 유니버셜 웨이트를 쓰는데 주로 남자분들이 그러시는데 유니버셜 웨이트 하나만 진짜 깊게 파가지고 거기에 대한 딱딱 맞는 팩트 포킹 리딩이 있다던가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제가 프리미엄 계정 이 다양타로 채널 말고 유료로 저도 구독을 많이 하는 계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한 50분, 100분 정도 되는 타로 유튜버 분들을 팔로우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걸로 재회원 진짜 많이 봤어요. 댓글도 달아본 적 있어요. 숫자 2를 꼭 제발 연락 온 이런 거 연락 언제 오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더 많이 이해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댓글에 혹시라도 뭐 좀 까칠하게 댓글 다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 마음이 다 이해가 가요. 당연히 잘 된다는 얘기 듣고 싶고 당연히 그 사람이 아직까지 날 좋아하고 있다고 확인을 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리딩이 딱 나왔을 때 기분도 많이 상하고 상처도 받고 머리도 띵하고 가슴도 아프겠죠. 공감이 많이 갑니다. 아. 한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그냥 의견 많이 주세요. 까칠하실 우울할 땐 우울하게 마음에 안 들 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의견 주시면 제가 다 참고해서 저의 리딩의 깊이 그리고 넓이를 확장시키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콘텐츠들은 어떤 거를 하려고 생각 중이냐면 우선은 지금 아직 채널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좀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속마음 그리고 재회운 그리고 전체운 그 달의 전체운 위주로 갈 거예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 2020년 신년 운세 올렸던 것처럼 5월에 뭐 1, 연애, 대인관계, 건강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는 그런 영상을 매달 올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을 위한 영상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위한 영상을 찍어야겠죠? 제가 또 카드를 샀는데 아직 오픈을 못하고 있어요. 약간 이것도 병인데 완벽주의가 있어서 언박싱 영상을 찍어야지 날 잡아서 찍어야지 하다가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카, 카드를 쌓아놓다 택배 상자에 이렇게 쌓아놓은 카드들이 한 3상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저의 감사 편지와 셀프 질문 영상이었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 지금 나에게 필요한 조언 제너럴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구독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사랑해요. 자, 지금 나에게 필요한 조언 1번부터 4번까지 카드들 중에 카드 하나를 골라주세요. 네, 그러면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카드에 되게 맛있는 블랙베리 파이 데프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지금 필요한 것으로 뜬다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조언으로 뜬다는 건 여러분에게 어떤 나 스스로 내 의지로도 끊을 수 없는 미련이라던가 아니면 집착이라던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생각하게 되는 어떤 강박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은 블랙베리 파이를 만드는 그런 재료들이 같이 나와 있잖아요. 뭐 맛있는 이렇게 향신료도 들어가고 과일도 들어가고 하는데 여러분 파이나 이런 디저트를 만들 때는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가죠? 네, 바로 설탕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설탕.
천연 조미료긴 하지만 인간의 몸에 과다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나 자신을 무기력하게 하고 또 나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달콤한 것을 추구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빌 카드가 상징하는 것도 여러분께서 어떠한 자각을 해야 한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조언은 바로 자각하라. 내가 무엇에 중독되어 있고 뭘 놓지 못하는지, 어떤 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지 그거를 끊임없이 인식하라는 거예요. 메타인지라고 하죠. 내가 뭘 생각하는지 생각하라. 특히나 그런 자각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은 바로 선택의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악순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구나. 나 스스로 그만둘 수 있구나. 내가 이제 그만 그 사람을 생각해야겠구나. 내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그런 뭐랄까 부질없는 것에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각하시게 되면 이제 나는 그만해야겠다. 그만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시게 될 건데 그렇게 선택하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가진 힘이라는 거고 사실 이 블랙베리 파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달콤하게 이렇게 예쁘게 앉아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을 이렇게 뻗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얘가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너 왜 나를 안 먹어? 너 왜 더 사치스러운 걸 추구하지 않아? 너 왜 이거 안 사? 막 이렇게 멱살 잡고 흔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거 눈 감고 뒤돌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데빌 카드가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어떤 그림이냐면 사슬을 양쪽에 잡고 있는 악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슬의 끝에는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나체로 서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 쇠사슬이 굉장히 느슨해요. 그 느슨한 쇠사슬을 끊고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가 아직 거기에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다는 거죠. 즉 데빌 카드가 말해주는 조언은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 던져야 한다. 나를 자유롭게 나를 어쩔 수 없는 욕망, 욕구, 과거의 것, 습관 이런 것들로부터 놓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읽은 어떤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렇게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강렬한 번개 충격처럼 흔들리기도 하고 지진이 나기도 하고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지만 과거를 본다는 것은 마치 영화 속 극장 안에 앉아서 영화를 바라보는 것 같은 편안함을 준다. 그렇게 재생하는 과거를 바라보는 것은 관성이다. 하지만 내가 그러고 있는 나 자신에게 뭔가 불만이 있다면,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비바람이 와도 폭풍하고 몰아쳐도 바로 현재라는 그 시간으로 문을 열고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때도 전 남자친구 막 못 잊어가지고 힘들어할 때였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계속 옛날 추억들을 생각하고 회상하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뭔가 습관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정형화된 패턴으로 존재하는구나. 뭐 기억 연상 효과 같은 것도 사실 행동주의적 심리학으로 보면은 깨트릴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커피를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난다고 쳐요. 커피 대신 다른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거랑 커피를 같이 하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 그 사람이 떠오르지만 뭐 아까 제가 먹은 것처럼 계란 후라이를 먹으면 우리 할머니가 생각난다. 커피랑 계란 후라이 아침에 매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기억이 희석되기도 하고 내 몸에 익숙한 편한 하지만 마음이 아픈 그런 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바인 오라클 카드로 한번 볼게요. 이 오라클 카드가 뭐라고 할까? 카드가 어떤 조언을 줄까? 나의 욕망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 자, 따단. 제가 이 카드를 뽑을 때는 이 카드들이 앞에 그림이 다 있기 때문에 흐린 눈하고 앞에 이제 눈 감고 뽑습니다. 섹슈얼리티 카드가 나왔네요. 섹슈얼리티.
여러분이 어떤 성적 고정관념을 버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이 카드는 어떨 때 나오냐면 상담하시는 분께서 좀 뭐랄까 성적인 트라우마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약간 이런 말까지는 하기 그런데 좀 성적으로 학대를 전 연인에게 당했다거나 뭐 이럴 때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여기 카드에 나오는 조언을 보시면 그 성적인 개념, 성적인 고정관념에 대한 오래된 인식, 옛날의 고정관념들은 앞으로 이제 진짜 신성한 성, 바르는 성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된다. 뭐 이런 조언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악마 카드랑 연관지어 보자면 혹시 이제 과거에 내가 한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죄책감을 가지고 후회를 하고 이러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죄책감을 버리시고 인식을 하세요. 자각을. 내가 어떤 욕망에 발이 사로잡혀 있는지, 그리고 그 욕망을 내가 끊어낼 수 있다는 선택의 힘을 믿으세요. 자,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의 힘을 스스로를 믿고 하면은 과연 빠른 시일 내로 지금 상황이 좋아질까? 에너먼드 카드로 추가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좀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여기 마운틴 산 카드가 나왔으니 이 산을 바로 뚫고 갈 수가 없거든요. 여기를 작게 갉아먹어서 정말 긴 시간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빠른 운송수단, 좀 추진력이 좋은 그런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얘를 삥 둘러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를 터널을 뚫고 지나가나 삥 돌아가나 시간은 좀 걸려요. 최소한 한 달? 한 달까지는 아니더라도 21일? 21번 카드니까 그 정도는 걸릴 것 같고 근데 빨리 벗어났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그때그때의 충동, 뭐 호르몬 때문에 일어나는 나의 우울함, 뭐 이런 것들을 못 이겨서 다시금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긴 시간을 천천히 투자해서 얻어낸 나의 자유는 여러분이 끝까지 이렇게 심장 빨갛죠? 너무 예쁘죠? 끝까지 나의 심장이자 원동력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네, 1번 분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힘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 2번 뽑으신 분께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2번 뽑으신 분께 7개의 물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물병이 굉장히 많죠. 이 카드가 말해주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단점 혹은 장애물은 뭐냐면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야. 내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조차 판별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유혹하는 그런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 여러 개가 있어서 나 자신이 혼란스럽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카드는 언제 많이 뜨냐면 충동 구매할 때, 그러니까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을 때, 사고 싶을 때 너무 많을 때 뜨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핸드폰, 스마트폰 너무 오래 할 때, 이렇게 스마트폰 안에는 이제 정보에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거에 약간 중독이 된 상태일 때 이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가 주는 조언은 이 컵 안에 나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실 나에게 필요 없는 게 들어있는데도 나는 그게 컵 안에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마시는 잔 속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싶고 더 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똑바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솔직히 말하면 이 컵들이 다 예뻐 보이지만 독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독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옳은지 선택을 취사를 잘 하시라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취직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진로를 결정하시고 계시는 와중에 이런 게 나온다면요. 진로를 결정하고 계신 와중에 이게 나온다면요.
좀 환상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직장, 내가 가지게 될 곳에 대한 환상, 환타지를 버려라. 왜냐하면 이런 카드가 떴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환상이나 그것에 대한 이미지가 실제 현실에서 부딪히면 약간 깨져요. 약간 실망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가진 환상이 7개나 된다면 그 중에 1개 정도는 버리셔야 돼요. 최소한 뭐 나는 회사에 가면은 정말 멋진 인간관계 가질 거야, 뭐 이렇게 환상을 가지셨다면 세상에는 회사에는 또라이가 존재한다. 회사에 또라이가 없으면 내가 또라이다. 예를 들면 뭐 그런 직장인들의 말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읽으시면서 조금씩 환상을 깨시고 정말 현실적인 마음으로, 그래 내가 회사에서 얻을 거는 월급이지. 나이는 숫자지만 월급은 진짜. 이러면서 그렇게 좀 침착하게 좋은 올바른 뭐랄까 진실을 통찰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께도 만약 연애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대방이랑 하고 싶은 게 정말 많고 그 상대방이 너무 좋아 보이고 지금은 완벽해 보이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내가 가진 약간 환상일 수 있다. 그런 걸 의미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진 연애에 대한 환상, 좀 연애를 안 한 지 오래됐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실제로 만나기 전에 카톡이나 이런 랜선 연애를 많이 해. 그런 경우에도 뜨죠. 자, 그럼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면은 도움이 될까? 디바인 오라클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오, 제가 좋아하는 카드 나왔네요. 카드 너무 예쁘죠? 굉장히 고즈넉하고 달빛이 이렇게 호숫가에 비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카드를 보시고 이게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는 시간인지 아니면 오후 해가 지고 있는 시간인지 아실까요? 잘 감이 오지 않죠? 약간 몽환적이죠. 굉장히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해가 뜨는 빛으로 가는 희망이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최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지 나조차도 헷갈리는 거예요. 왜 현실을 눈 떠서 똑바로 보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 카드의 이름은 프로젝션, 반영. 카드는 이제 좀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서 보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왜 보기 싫냐면 나도 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경우에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랑 이렇게 관련지어서 해석을 하자면 여러분은 주변에서 좀 이렇게 환상을 많이 품고 있지만 곡해를 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좋을 거라는 환상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그게 안 좋을 것이다. 그건 별로다라는 환상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선입견 같은 거죠.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건 나 자신도 그런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걸 수도 있다. 거울처럼요. 우선은 주변을 잘 관찰을 하시고 눈을 똑바로 뜨시고 정말 이성적으로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두 카드 보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좀 여기까지만 하면은 환상이 많으시고 막 이제 의욕이 많으신 분 같은데 이 카드랑 같이 나온 거 보니까 좀 그걸 수도 있겠다. SNS를 많이 보셔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고 다른 사람의 인생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생에 내가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는 SNS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이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약간 이렇게 반면교사하고 계시거나 어쨌든 핸드폰 사용 시간 좀 많을 것 같네요. 이런 카드가 나온 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노래는 방탄소년단 RM이 작곡한 곡인데 Reflection이라는 곡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노래 듣다 보면은 약간 차분해지거든요. 막 저 사람 인생 다 완벽해 보이고 나는 아직도 여기 머물러 있는 것 같고 그런 스스로가 한심한 기분이 들 때 그 노래 가사에 보면은 그 RM이 한강 뚝섬에 가요. 뚝섬에 가서 괜찮아 라고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 여러분들도 그 노래 들으시면서 차분한 저녁 시간 맞이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환상을 버리고 선입견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 반성, 자기 반영, 외부의 세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찾는
그런 걸 했을 때 과연 빠른 시일 내로 상태에서 좋아질 수 있는지 레노먼더로 한번 볼게요. 빠른 시일 내로 나아질 수 있는지 레노먼더로 한번 볼게요. 아이 편지. 이번 뽑으신 분들은 조금 근 시일에 그래도 지금 상태, 지금 안 좋다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라는 게, 아이는 참 순수하잖아요. 순수하기도 하고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걸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호기심이 많고 그런 빠른 에너지, 활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7개의 컵 중에서 정말 한 가지 원하는 것을 발견하셔서 그 부분을 좀 파실 것 같은데, 이제 이 아이의 단점은 좀 그거네요. 빨리 벗어날 수는 있지만 금방 씻고 다른 걸 원하게 된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새로운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걸 발견하신다면, 그걸 하나로 정했으면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좀 취업이나 이런 걸 기다리시는 분이라면은 좀 내가 뭐 큰 자리 아니더라도 인턴이라던가 경력직이 아닌 그런 분야라도 소식이 좀 올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번 뽑으신 분들도 지금의 조언을 참고하셔서 행복한 일상을 사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3번. 와우, 3번 뽑으신 분께 풀카드가 나왔어요. 광대, 바보 카드, 풀카드, 민들레 카드. 여러분 어렸을 때 민들레 홀씨 불어본 적 있나요? 하얗게 돼서,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하얗게 이렇게 민들레 홀씨가 있잖아요. 그거를 후 불면은 날아가죠. 그게 재밌어서 그거 버리고 또 다른 거 후 불러가죠. 바보 카드는 좀 그런 카드예요. 시작을 잘해요. 자유분방하고 정처 없이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이런 거를 알기가 어려워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 그리고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앞을 바라봐요.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 조언으로 이 풀 카드, 민들레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내가 여행을 떠날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회사 일에 너무 묶여 있거나 내가 뭐 그리운 연인이 있어서 그거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한다거나, 어쨌든 완전 0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 못할까? 여러분은 언제든지 어디로든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어디로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즐길 자격이 있고 그런 분들이에요. 다만 이제 아직 뿌리를 여기 내리고 있어서 날아가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최대한 이 카드가 나오면 저는 인생 2회차 산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조언을 드린 편이에요. 그냥. 왜 가끔 그럴 때 이런 게 더 위로가 되잖아요. 괜찮아, 나아질 거야, 지금보다 좋아질 거야, 이런 조언보다는 망하면 어때? 다시 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뭐 망친 레고를 살리는 방법? 일단 망친 레고 부셔버리면 돼요. 부셔버리고 0에서부터 블록 하나하나씩 쌓으면 되죠. 다시. 여러분 망했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자, 3번 뽑으신 분들께 실제로 오라클 카드가 어떤 조언을 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바보의 에너지가, 광대의 에너지가, 고개사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땅. 아우 시원하다. 이야, 폭포가 다 쓸려 내려갈 것 같죠? 이 카드는 피지컬 무브먼트, 신체 활동이라는 카드예요. 여러분께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주네요. 몸을 일단 움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자유로워지려면 몸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걸음만큼 나의 안 좋은 과거에서 멀어질 수 있다면 정말 하루에 10,000보, 20,000보를 걸어서라도 나를 내가 살려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저 대학교 때 약간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어가지고 그래서 강가를 학교 갔다가 과외 끝나고 집에 1시간 정도 걸어가면서 계속 걸어가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걸어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때 무슨 노래 들었더라? 카니 웨스트의 제목이 생각 안 난다. 카니 웨스트의 노래 중에 뮤비에 이렇게 발레리나들 나오는 노래 있어요.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 집까지 정말 많이 걸어갔어요. 집까지 걸어가면서 막 이런 생각들을 했죠. 나는 지금 내가 온 곳에서 멀어지는 중이야. 나는 지금 거기에 묶여있지 않을 거야. 난 지금 도망가는 게 아니야. 난 지금 탈출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코로나 때문에 운동도 못하고 그쵸? 안타깝긴 한데 뭐 가까운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집에 하다못해 훌라후프라도 사셔가지고 집에서 운동을 하시면 정말 좋겠네요. 이렇게 운동을 해야 운동한다는 게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내가 가진 운을 움직이게 한다. 내가 어떤 정체된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처박혀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 운동을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굴러가게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안 좋은 운이 있었다면 좋은 운으로 바뀌고 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운동을 하고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나아질 수 있을지 시기적인 질문을 외동분들 한번 볼게요. 나아질 수 있을까? 움직이면요. 달, 여우, 약간 이거 그거 같다. 낮에 일하고 있을 땐 괜찮아. 낮에 일하고 있을 땐 괜찮은데 밤에 이제 약간 낭만적인 상상들을 하고 뭐 과거에 대해 추억을 회상하고 뭐 이럴 때는 좀 어렵다는 느낌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 이거예요. 야근하지 마세요, 여러분. 야근하지 마세요. 야근을 하면 힘들어질 것 같아요. 렐더먼드가 말해주는 게 일적인 부분, 여우는 이제 영리한 영물이죠.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올 때 있는데 이게 밤에 사냥을 하네? 이게 낮인데? 이상하죠? 이상할 수밖에 없어. 계속 밤새 야근을 하니까. 여러분 제발 건강 챙기시면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좀 지금 힘드시다면 그게 좀 오래 갈 수도 있어요. 달은 계속 주기적으로 뜨니까 반복되니 굴레를 벗어나고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네요. 빠른 시일까지는 아니지만 제 생각엔 진짜 여러분이 체력적인 건강? 내 신체 에너지를 조금 비축하고 하면은 정신적으로 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정체된 느낌이 드네요. 화이팅! 운동을 하자. 네, 3번 분들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합시다. 저도 살 진짜 많이 쪘는데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야 할 텐데. 자, 마지막 4번. 4번 분들께 지금 필요한 조언. 아우, 뭐 이렇게 실망하셨을까? 뭐 이렇게 슬퍼요, 요즘에? 지금 많이 슬프고 실망한 것 같은 모습인데. 여러분 지금 어떤 사건 때문에 많이 슬프고 힘들고 약간 이렇게 비참함에 빠져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카드에 보시면은 풀이 이렇게 울타리 안에서 자라고 있죠. 근데 옆에 바로 강가가 있어요. 이 풀의 이름은 골든실이에요. 골든실은 염증을 예방하고 박테리아를 치유하는 그런 항염증적인 그런 약초로 쓰이는 식물인데 이 식물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건조한 곳에서는 살 수 없어요. 습기가 있는 곳에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카드를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 여러분이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은 나중에 나를 위한
약이 된다. 좀 오글거렸나요? 여러분이 지금 슬픔에 빠져 있고 눈물을 흘리는 이 시간이 나중에 나 자신을 정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나만을 위한 그런 역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슬픔에 있는 이런 습기가 있는 곳에 자라난 식물이 정말 치유작용도 있고 또 유익하고 또 되게 가치 있는 무언가로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도 볼 수 없다. 여러분은 지금 힘든 이 상황에 계시지만 그만큼 다른 분들의 마음도 더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른 이의 상처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멋진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에 부정적인 감정에 너무 오래 계시지 마세요. 여기는 그냥 약초가 자라게 내버려 두고 여러분 조금 광합성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 카드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제 원래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에는 이제 한 남자가 이렇게 검은 망토를 뒤집어 쓰고 실망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발 밑에는 5개의 컵이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쓰러졌어요. 쓰러진 3개의 컵을 보고 그 남자가 슬퍼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남자의 발 뒤에는 아직까지 쓰러지지 않는 2개의 컵이 있고요. 저 멀리에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즉, 그 카드가 주는 조언은 이미 엎어진 물에 대해서는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아직 너에게는 2개의 잔이 남아있다. 그 2개의 잔을 들고 지금 있는 환경을 벗어나라. 다리를 건너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조언입니다. 이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도 여러분 상황이 아직 최악은 아닐 거예요. 살아 계시니까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걸 거잖아요. 일단 살다 보면은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기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던 게 정말 잘한 일 같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밝은 쪽 바라보세요. 자, 이렇게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골든실 약초를 기르고 계신 멋진 분들께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있다. 와, 이 카드 너무 예쁘죠? 자, 이 카드가 예쁩니다. 햇살이 반짝반짝 비추고 있고 꽃이 태양을 보고 있고 근데 나의 시선은 어디 있을까요? 난 여기 누워있는 거죠. 꽃의 밑둥을 바라보면서. 이 카드의 이름은 이모셔널 힐링, 감정적인 치유, 감정적인 힐링을 말해요. 여러분 그냥 생각도 하지 마세요. 감정적인 슬픔, 괴로움 이런 감정을 치유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치유하실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으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위로를 잘 못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분명히 지금보다 좋아지실 거예요. 분명히 슬픔은 지나갈 거예요. 지금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괜찮아질 거예요. 이 카드가 말하는 장애물들은 뭐냐면 나의 감정을 부정하면 그게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좋지 않으면 좋지 않다고 말을 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부정하지 말아라. 그거부터가 감정을 치유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가 주는 조언이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뭘 해야 즐거운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 한 몇 달 전에 이제 베스트셀러가 올랐던 책 중에 이게 있잖아요. 제목이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은 아마 지금 그 책을 읽을 당시 상황이 많이 힘들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 그런 책을 읽었겠죠. 저도 그랬고. 지쳤든지 좋아하는 게 없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없으면 그 지친 상태가 계속 가요. 좋아하는 걸 찾으시고 내가 어떤 거를 행복감을 느끼는지 잘 보시고 그것을 많이 하세요.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세요.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세요. 때로는 그것이 남들 눈에는 결과가 안 나오는 성과가 아닌 또 쓸데없이 왜 그런 거에 시간 써?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난 이게 좋아. 이걸 하면 기분이 좋아져.
그런 일을 하시면 좋겠어요. 꽃이 많은 걸 보니까 매일매일 나 자신을 위해서 좀 꽃을 기르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감정적인 힐링을 하고 나면 내가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을까? 시기적인 질문 레노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빨리 나아지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거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뭐냐면요. 이 두 장의 카드가 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게 둘 다 중립적인 카드긴 한데 중립이지만 저는 좋아해요. 왜? 항해. 떠나는 거잖아. 항해하는 거잖아, 인생은. 인생은 어차피 우린 다 항해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무. 든든한 서포트, 지원을 해주는 뭐 그런 나무. 어쨌든 여러분 이게 혼자서 감정 힐링을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가지고 조금 갖고 가실 거예요. 마음의 한구석에. 그래서 일단 좋아지시긴 할 건데 이 트리 카드가 의미하는 게 의사도 되거든요. 정말 혼자서 하다가 좋아하는 걸 해도 안 되고 그냥 씻기조차 힘들고 무기력에 빠지고 막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꺼리끼지 마세요. 그러면 더 이제 배가 앞으로 나아갈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시기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빨리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없어질 수가 없지, 이런 기억은. 이런 상처는 나의 역사가 됩니다. 4번 분들도 제가 드린 오늘 조언 참고하셔서 일상에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만을 빕는 다행이기 때문에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늘 리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